성공취업 엑스파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기업 취업 코치 차코치입니다. 우리 말 중에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들 취업에 있어서 성공취업 엑스파일을 보신 게 취업의 반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나머지 반 저와 함께 채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공기업은 한국농어촌공사입니다. 농어촌공사 하면은 떠오르시는 게요. 구민들의 먹거리, 그 다음에 농어촌의 생활 환경 개선, 그 다음에 농어촌의 일선에서 도와주고 있는 공기업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어떤 공기업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설립연도는 2000년도에 설립돼서 한국농어촌공사로 이렇게 시행이 되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립축산식품부 산하에 있는 공기업으로서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해서 이렇게 설립 근거를 갖고 있고요. 직원 수는 6,700여 명 되고 있다라는 거에서 규모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연봉은 한 3천만 원대로서 초반으로서 그런데 여기서 좀 주안점이 이제 평균 연봉이 한 6천만 원대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꾸준히 일을 하시다 보면 이제 좋은 연봉을 또 받을 수 있는 공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설립 목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설립 목적을 보면은요, 환경 친화적인 농어촌 정비 사업이다라는 부분. 농어촌 정비 사업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농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적인 기반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시설적인 기반에서 우리가 뭐 친환경 농사 일을 하기 위한 어떤 기반적 시설들과 그다음에 관광지나 유원지들 뭐 이런 것도 농어촌의 어떤 정비 사업들 안에 또 해당이 될 수 있고요. 이거와 농지은행 사업 하면은 은행이라는 말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겠는데 농지은행, 우리가 돈을 맡기는 곳이 은행이죠. 땅을 맡기는 곳이 바로 농지은행이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지은행을 통해서 땅을 매각하기도 하고 임차하기도 하는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 생산 기반 시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기관이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영농 규모의 적정성을 항상 이게 촉진함으로써 농업 생산성의 증대성을 주고 있는 그런 농어촌공사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주요 사업 성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성과는 생산 기반의 정비라던가 농업을 이제 개발하기 위한 시설적인 부분이라던가 그다음에 수리 시설, 아무래도 물, 용수, 뭐 저수지, 뭐 이런 방조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잘 관리가 돼야 농사 일을 또 하실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보수라는 부분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농어촌공사 어떤 곳인지 채용을 통해서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대해서 정말 취업을 하는데 나 이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곳인지 여러분들이 관심이 가졌다면 채용 공고 분석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입직 채용 분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반기에 행정, 전산, 토목, 기전, 그다음에 기질, 환경 이런 형태로 작년도에 이제 신입직 채용 공고 분석을 통해서 이제 올해 예상을 좀 해보도록 할 예정인데요. 이제 각각의 이제 이런 분야별 이제 채용 공고가 있고요. 행정직과 이제 기술직으로 여러분이 나눠 보시면 되고요. 좀 특이사항은 수습 기간이 12개월, 1년입니다. 물론 이제 그 이내에 어떤 특이 사항이 생기면은 이제 좀 단축이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만 대부분은 이제 뭐 2개월, 4개월 이런 수습 기간을 두고 있는데 한국농어촌공사는 수습 기간을 12개월 두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특이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채용 절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1차 당연히 서류 심사죠. 서류 심사에서 이제 어학, 학점, 서류 가점에 대한 이제 사항을 두고 있다. 그래서 25배수를 선정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특이하게 이제 어학에 대한 점수를 이제 두고 있다라는 것은 토익 기준의 600점 이상을 작년도에 이제 기준에서 뽑았고요. 이제 그 기준이 하나의 허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토익 점수 600점 이상이신 분이 해당이 되는 거고 학점적인 부분에서는 전체 학점을 이제 퍼센테이지로 이제 환산을 했을 때 90% 이상을 만점으로 두겠다. 그러면 이제 한 4점 여러분들이 한 3.7이나 3.8 요 정도가 돼야 이제
100점 정도의 90% 정도의 여러분들이 학점으로서 만점을 이제 받게 되는데 그런데 왜 어학을 또 이렇게 보고 또 학점을 보나요? 라고 이제 의문을 할 텐데요. 이제 어학을 보는 이유는 해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이제 어학 수준이 필요해서 어학을 보고 있고요. 성적을 보는 이유는 이제 성적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이 있죠. 이제 학업에 대한 이제 지식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라던가 성실성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의 평가 기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학점을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타 이제 관련 자격증을 가졌을 때 가점 사항을 두겠다. 그래서 25회수가 2차 시험으로 넘어가게 되면 직무 능력 시험과 직업 성격 시험 이 두 가지를 통해서 2배수로 면접 심사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 실무 면접과 임원 면접. 아무래도 실무 면접은 실제로 이제 NCS 직무 기술서에 있는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를 잘 하셔야 되고 면접 임원 면접 역시 인성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자, 서류 심사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사항들을 이제 보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어학이라던가 최종 학력에 대한 성적을 이제 중요하게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 고용 디딤돌, 전기 분야 지정 자격증 이런 부분, 공모전 수상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을 가점 사항으로 두어서 서류 전형에서 25배수를 올릴 때 좀 아무래도 여기에서는 이력서 사항에 대한 가점 기준을 좀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격 요건을 여러분들이 먼저 좀 점검해 보시고 지원하시는 게 1차 서류를 이제 합격하는 요령이 되실 거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필기 시험을 보면은 의사소통, 문제 해결, 수리, 정보 능력 이렇게 시험을 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필기 시험의 동점자 역시 의사소통, 문제 해결 이 순에서 의사소통을 좀 더 우선적으로 둔다. 이제 저번에 제가 강의했던 공기업 중에서도 의사소통을 중요하게 둔 것처럼 공공기관은 아무래도 국민과 소통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을 상당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공통자격 사항에서 보면은 학력, 전공, 성별, 연령 제한 없다라는 거에선 누구나 이제 준비할 수 있는데 아까 이제 기본적인 사항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꼭 체크를 하시고요. 그다음 이제 우대 사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대 사항을 보면 장애인 가점 이런 거 취업 지원 대상자 이런 가점 사항들을 많이 있고요.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해서 10%의 어떤 채용 목표제를 이제 도입을 하겠다. 그다음 지역 인재 10%의 지역 인재를 꼭 도입하겠다. 그다음 농어촌 전형을 통해서 농촌 지역에서 이제 살고 계신 분이라던가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라던가 이런 부모님들과 거주를 하신다던가 이런 분들에게는 이제 가점을 우대를 주는 그런 전형들이 있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형 절차를 보니 내가 지금까지 준비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는 이 공기업에 지원했을 때 서류를 접수해서 1차 서류는 합격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직무 기술을 통해서 어떠한 직무를 여러분이 선택하셔가지고 그 해당 직무에 대한 자기소개서에 어떻게 여러분이 내용을 쓸지 직무 기술서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직무 기술서 내용 한번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파트에서는 이제 경상 계열이나 법정 계열이나 농학 계열이신 분들이 이제 지원을 가능하겠죠. 이제 이 분야가 좀 아니신 분들은 전공 시험 보실 때 아무래도 이 시험을 볼 때 조금 더 이제 별도로 본인이 공부를 열심히 하신다면 당연히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전공 시험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 분야에서 지금 현재 채용되고 있는 사항들을 보면 이제 경영기획, 자산관리, 인사, 예산, 회계, 구매 조달 이렇게 업무들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 업무들 모두 다 여러분이 다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행정 지원이에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행정 분야 중에서도 경영기획, 행정 분야 중에서도 예산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신의 직무 포지션을 좀 잡아주시고 시작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우선은 직무에 대한 내용들을 좀 한번 읽어보시고 내가 이쪽 업무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해를 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경영기획이라고 하면은 회사의 목표를 바탕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경영진들의 의사 선택을 도와주는 그런 다양한 서류 절차라던가 분석을 한다던가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산관리 하면은 동산, 부동산
자산에 대한 관리를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법적인 어떤 규정 사항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잘 아셔서 법적인 절차의 문제라던가 이런 걸 잘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할 거고요. 인사는 많은 회사들이 갖고 있는 인사적 관점 같이 공통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직무조사나 이렇게 분석과 같은 이런 업무들 포함하여서 배치, 육성, 평가, 보상, 승진, 퇴직 이런 부분들을 이제 관리하는 업무이고요. 예산하면은 말 그대로 일단 그 회사의 경영적 관점이 예산인 거죠. 그래서 사업적 관점이 예산이 아니라 경영적 관점이 예산으로서 그 예산을 일정 기간 동안 편성해서 회사의 경영 활동에 필요한 것들을 잘 규모 있게 관리하는 그런 업무다. 회계 감사 그러면은 이제 회계라는 것은 회사의 어떤 결산을 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부서이고요. 또 감사라는 것은 회계 정보를 가지고 이제 회사에 대한 적정성을 파악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업무들을 수행하는 일이다라는 거. 그다음 구매 조달 말 그대로 회사에 필요한 자재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재들을 구매하고 그다음 그걸 계약하고 그 위탁도 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납기일에 맞춰서 체결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구매 파트. 자, 이 업무들의 특성이 이렇게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 다른 특성을 바탕으로 내가 어느 쪽 업무를 하면 좋을지 행정 파트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토목과 관련된 이제 부분에서 토목 일반직 채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목 일반직 이렇게 4가지 채용 형태로 나눠져 있는데요. 설계 기획관리, 유지관리, 토목 건설 사업관리, 국토지역 계획이라는 이렇게 업무적인 부분들을 갖고 있고요. 토목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설계 관리를 하고 유지하고 사업을 관리하는 어떤 부분에서 이제 다양한 업무들이 이제 수반이 되는데 건설 공사에 대한 기획부터 진단하고 정비하는 유지 관리 업무, 그다음에 사업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품질 관리라던가 대행 공정 관리라던가 안전 환경 관리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 관리, 그다음에 국토 지역에 대한 이제 아무래도 농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지역적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토 지역적 개발 계획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업무 이렇게 또 나눠져 있다라는 거. 기계 전기에 해당하는 이제 기전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기계전기 역시 이제 지금 현재 수행되고 있는 이제 농산업에 대한 시설적 관점의 유지 관리라던가 이제 설비들을 유지 관리하다던가 이제 설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또 이제 평가를 받기 위한 감리적인 부분이라던가 이제 시공을 또 필요로 할 때는 시공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아무래도 점검하고 진단하고 하는 업무들을 이제 주로 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기 파트에서 역시 또 설계하고 또 감리, 그다음에 시스템 운영, 그다음에 태양광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생산 이렇게 업무들로 나눠져서 이제 아무래도 농업에 있어서 이제 시설적인 관점에서는 또 전기라는 부분들이 당연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그 전기적 요소에 있어서 이런 동력 설비라던가 배선 수변전 설비 이런 것들을 잘 설계해서 농촌에 잘 이제 전기도 잘 들어가고 이제 어촌에 또 이렇게 잘 전기가 들어가서 농산업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수행하는 일들을 하고 있으며 그런 것들이 잘 운영되도록 시스템적인 관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이렇게 채용 분석을 해봤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직무를 하면 좋을지 이제 직무를 이제 선택했으면 자, 그렇다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어떠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미션에 있어서는 윤리경영이라는 걸 좀 중점을 많이 두고 있고요. 지속 가능한 투명 경영을 지향하고 있다라는 부분, 아무래도 위탁을 이제 많이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나눠져 있는 것 같고요. 활기차고 행복한 농어촌을 만드는 글로벌 공기업. 아까 이제 토익 점수를 이제 요구한 것 같이 이제 해외 진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공기업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이제 수행하고 있다. 총 사업의 어떤 종류는 6가지 사업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업 분야 농업 생산
기반 조성 정비 사업에서 용수개발, 농어촌 용수개발 사업 가장 중요한 거죠. 메인이죠. 물 관련한 거죠. 저수지라던가 이제 물 용수, 배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개발하고 그것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림과 같이 이렇게 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개발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새만금 사업 예전에 이제 좀 과거에 많이 들어봤던 사업인데요. 간척지 사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간척지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이제 땅을 좀 더 확보도 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뭐 뚝도 설립을 이렇게 해서 이런 경지 정리, 그래서 좀 더 농촌이 이게 복잡하게 돼 있으면 도시계획처럼 농촌 계획을 잘 설계를 해서 좀 반듯한 농촌 이제 시설들을 이렇게 경지 정리하는 이런 사업들을 이제 농업 생산 기반 조성 사업을 이제 하고 있다. 두 번째, 농어촌 용수 관리해서 좀 전에 그런 저수지라던가 배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시설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기계라던가 전기라던가 그 토목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업무적인 분들이 이쪽에 파트에서 용수 관리라는 사업들을 이제 통해서 이루어질 텐데요. 시설물 개보수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업무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라는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또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가 농산업이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스마트팜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앞으로 기대되는 산업 분야 중에서 이제 아무래도 농촌 지역에 대한 부분을 하면 땅이라는 부분이 있죠. 이제 그 땅이라는 부분에 있어 농지 은행 사업. 그래서 이제 농지 관련 기금들을 이제 모으고 그런 것들을 좀 농지 관련해서 이제 농사를 짓지 않으신 분들이라도 농지를 통해서 약간의 혜택을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물 관리 정보화 사업에서 이제 아무래도 데이터를 통해서 물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그래야 홍수라던가 가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피해를 입지 않으면서 농산업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농어촌 지역 개발해서 이제 어촌 개발, 이제 농촌 개발 이렇게 나눠주고, 도농교류 하면은 도시와 농촌의 교류해서 다양한 이제 뭐 활동들, 체험 활동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농촌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들 이루어지고 있는 파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농어촌공사는 이게 농업 생산 기반 조성 및 정비, 농업 기반 시설의 유지 관리, 그다음에 농가 영농 규모에 대한 적정화, 그래서 농어가 소득 향상을 좀 확충해서 농어촌의 생활 환경을 좀 좋게, 우리 농촌에 이제 뭐 뭔가 이렇게 나이 드신 분만 많이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젊은 분들도 가서 농촌에서 살면서 아, 농촌에 사니까 너무 좋다, 이런 부분들의 생활 환경 개선을 해서 앞으로 해외 농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서 기술도 우리가 계속 개발하고 기술 용역을 통해서 농공 기술에 대한 연구들을 이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직무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직무에 대해서 알아보게 행정직과 이제 기술직 이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나는 우선 행정직 쪽이다, 나는 기술직 쪽이다. 그러면 직무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셨을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기업이라는 특성이 지금 현재 해외 진출 사업을 하려고 하고 농촌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면서 또 농촌에서의 도시와의 어떤 갭을 최대한 줄이면서 농산업에 대한 활성화와 발전을 지금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업적 관점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을 바탕으로 자기소개서에 나는 어떻게 작성을 하면 좋을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은 나름 염두하면서 저는 이제 어떠한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문항을 의도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 이제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입사 후 공사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그 다음에 왜 해보고 싶은지에 대해서 기술하세요. 자, 첫 번째 질문, 뭐 기업 분석, 그 다음에 직무 분석 하지 않으면 절대로 작성할 수 없는 질문이다라는 거 여러분 아실 거죠. 그래서 끊어서 읽어야죠. 농어촌공사 지원 동기. 왜 지원했냐라는 거죠.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시설 기반의 사업들이라던가 농촌 개발, 환경에 대한 어떤 개발적 사업이라던가 이런 사업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 하나씩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오늘은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소개하기는 좀 어려운 시간이고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 바탕으로 내가 관심 있거나 체험해 봤거나
아니면 뭔가 이 사업에 대한 뭐 별도의 어떤 관련 경험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지원 동기를 쓰실 수가 있고요. 입사 후보는 이제 앞으로 들어와서 어떤 업무를 이제 하면서 입사 후 이제 업무죠. 입사 후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본인은 알고 있는지라는 부분에 대한 업무에 대한 파악을 이제 하는지라는 부분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직업기초능력 차원선 조직 이해와 이제 앞으로의 업무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자기 개발 능력을 이제 보고자 한다라고 본다면 이제 구성 사례를 보면 지원 기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 뭔지 관심 사항을 언급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 기업 관심 사항에 대해서 관련 경험을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게 가장 베스트한 겁니다. 근데 그냥 관심만 있다라는 것과 그 관심이 있는데 제가 직접 그거를 해봤다. 아니면 그것을 뭐 관련 논문을 읽었다. 아니면 그거 관련된 연구를 해봤다. 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제시를 해주고 그걸 통해서 저는 같이 함께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일해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는 어떤 일을 해보고 싶냐면 지원 직무 선택 동기. 제가 지금 현재 공부했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에게 전공에 대한 시험을 본다는 것은 전공에 대한 중요성을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중요하게 본다라는 걸 놓치지 마시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전공 수업에서 들었던 수업 중에 자신이 있거나 내가 지원한 직무랑 좀 연결성을 두고 있는 수업들을 좀 명기해 주면서 이런 수업들을 들어봤다. 이 수업을 들어봤더니 어떤 게 좀 더 관심이 있어서 현장에 가서 한번 그런 것들을 체험해 봤다라던가 아니면 그런 것들을 보았다라던가 뭐 연구실에서 그런 것들 한번 실습해 봤다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전공 지식이라던가 그러니까 학업적인 배운 것들을 체험해봤던 것을 제시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당 기업에서 이런 직무를 바탕으로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죠? 기여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일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기여하겠습니다. 아니면 이런 능력을 바탕으로 이 업무를 잘 수행해 내겠습니다. 라는 어떤 부분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왜 한국농어촌공사의 인재상에 부합되는 인물이라고 생각하는지 기술하세요라고 돼 있는데요. 500자 그렇게 돼서 하나의 어떤 인재상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근거를 제시하면 좋겠다. 500자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 한 가지 소재 정도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그런 글자 수다라고 뭐 아주 디테일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여러분이 쓰기도 참 좋은 분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한번 이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우리가 인재상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자, 인재상. 제가 이제 찾아보니 직무 전문성이라는 게 역시 전공 시험 보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직무 전문성이라는 인재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적 본다고 했죠. 성적 보는 이유가 뭐예요? 계속 지식을 탐구하고 노력하는 모습의 열정을 중요하게 보고 있고 또 성적을 보면서 성실함을 보고 있다. 특히 성실함, 열정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그런 공기업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직무 전문성이라는 게 인재상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존중이라는 거죠. 이제 물론 같이 일하는 분들과의 존중, 그다음에 농어촌에 해당하시는 분들과의 존중, 그다음에 전체 국민에 대한 존중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협력적 측면, 그다음에 네 번째 소통. 참 공기업에서는 소통이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고요. 뭐 어떤 직업이든 웬만해서는 거의 소통이라는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데 특히 공기업에서 소통은 아주 중요한 그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내재화하는 인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총 이렇게 네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나는 존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어떠한 나에 대한 이런 인재상에 맞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좀 얘기해 줘야 되겠다. 나는 소통을 참 잘한다 라는 걸 바탕으로 좀 이야기해 줘야 되겠다.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하시는데 대신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의 얘기를 쓰면은 좀 안 되겠죠. 어떻게? 자신의 직무를 좀 더 파악을 해보셔야 되겠죠. 직무를 파악해 봤더니 이제 예를 들어서 좀 객관성이 중요하다던가 아니면 고객 지향성이 많다던가 아니면은 공정성이 많아야 된다라던가 아니면 좀 더 분석적이어야 된다던가 아니면 좀 더 좀 더 도전 의식이 있어야 된다라던가 이런 업무적인 특징들을 좀 보시고 그 업무적 특징에 해당하는 인재상이 어떤 거면 조금 더 같이 결부했을 때 좀 적합할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 인재상을 하나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이 존중을 많이 했던
아니면 소통을 참 잘해서 내가 어느 조직에 참 잘 기여가 됐던 그런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문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자신의 전문성을 통해서 성과를 이뤘던 기술을 해라. 당연히 키워드는 전문성이라는 부분과 성과라는 부분이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죠. 그러면 전문성을 바탕으로 어떠한 성과를 이루는 걸 되게 좋아한다. 첫 번째는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아느냐, 당신의 지원한 직무에 대해서 아느냐, 그 다음에 우리 회사의 어떤 일원으로서, 구성원으로서, 사람의 됨됨이로서 과연 적합한 사람이냐, 여기까지 이제 한번 알아봤는데요. 세 번째 질문에서 너 그렇다면 성과 낼 수 있냐? 그 성과라는 게 뭔가 너의 특이한 전문성, 특징을 갖고 있냐라는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특징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묻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특장점을 이제 알아보고 싶은 부분인데요. 역시 또 여기서 또 벗어나면 안 되는 게 직무라는 거죠. 직무. 여러분들 회사에 왜 들어가요? 일하러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직무라는 직무기술서의 업무를 이제 쭉 파악해 보면 이 업무를 잘 해내기 위한 목적이 뭐고 이 가치는 무엇일까? 이 미션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뭐 개보수, 시설 관리다 그러면 항상 점검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그거의 목적은 안전성이죠. 안전성. 뭐 그런 어떤 안전성을 내가 잘 하기 위해서 그 목표를 두고 어떻게 했더니 정말 하나의 문제 없이 안전사고 어떤 문제 없이 안전하게 잘 해결되었다. 뭐 처리되었다. 어떤 뭐 문제가 없었다 이런 어떤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데 이제 그랬던 역량 수준이라던가 하지만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떤 방식으로 극복했다 그 극복하는 방법이 협력을 통할 수도 있고요 소통을 잘 해낼 수도 있고요 뭐 다른 사람들에게 좀 모르는 건 좀 물어보면서 내가 알아내가면서 그런 안전에 대한 문제를 좀 더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모습이 될 수도 있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성과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이 요소에서는 숫자가 좀 더 들어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더 한번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 높은 수준의 또 목표. 야, 역시 좀 한국농어촌공사 하면 저는 상당히 소프트한 조직이라고 생각을 이름만 들었을 때는 듣는데 이렇게 자소 질문을 보니까 목표해서 상당히 목표 수준이 높은 그리고 상당히 전문성을 좀 갖춰야 되는 그런 조직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을 좀 제시하고 거기에 따른 전공 지식과 어떠한 준비들을 해왔는지 자기의 어떤 프로젝트 수행 결과들이 좀 있었던 건 없었는지 이런 아무래도 프로젝트 경험들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하면서 뭔가 어떤 일을 좀 더 잘해내고자 했던 다른 사람과 함께 협력하면서 했던 이런 모습들을 기술해 주시면 좋을 거다. 그리고 추후의 목표를 좀 더 어떻게 잡아서 좀 더 도전해 보겠다라는 것까지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농촌에게 희망을 주고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농어촌공사,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기업으로서 취업 준비 여러분들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시와 농촌과의 연결처럼 여러분과 한국농어촌공사의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연결점이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